파형도 이 부분 두 개가 나와요. 자, 두 개. 가솔린 인젝터 하나가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돼? 파형이 피크 전압이 두 개가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디젤 같은 경우는 예비 분사가 있고 주 분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비 분사 파형, 주 분사 파형. 마찬가지 전류도 예비 분사 시 전류 파형, 그다음에 주 분사 시에 전류 파형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아까 전류계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전류계를 보게 되면 자, 얘도 마찬가지 하게 되면은 상단하게 되면 이쪽에 전압값이 최고쪽 전압값이 나오겠죠. 전압값이 나오겠죠. 이제 전압값이 여기는 전압이 아니라 전류겠죠. 이쪽은 전압이고 여기 전류니까 전류파니까 전류겠죠. 그러면 최고점에 있는 전류값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아까 여기는 예비 분사고 여기 주 분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비 분사 구간에 최고 전류값, 주분사 구간의 최고 전류값. 자, 예비분사하고 이제 주분사 나눠지는데, 자, 예비분사하고 주분사는 전류값, 기술값이 얼마냐면 16에서 20A입니다. 예비분사도 주분사도 최고점에 있는 전류값이 기준값이 16에서 20A. 자, 그러면은 커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게 되게 되면 A 커서 B 커서에 최고점에 있는 전류값이 나오겠죠. 그게 예비분사, 주분사의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16에서 20A 사이의 값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감쇄 구간처럼 진동이 발생하면서 다시 전류가 값이 내려갔죠. 자, 이 구간은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주분사인데, 주분사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지난번에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스타트 모터 해가지고 쿨인, 홀딩 했었잖아요. 자, 여기는 인젝터가 쿨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리겠죠? 포인트 땡기니까. 열려가지고 열리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 구간은 홀드인 구간이에요. 쿨인 구간, 홀드인 구간. 열린 상태에서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분사 구간에 전류값이 나는 거고, 여기는 홀드인 구간에 전류값이 나오는 거겠죠. 이 홀드인 구간의 전류값은 얼마냐면, 기준값은 12에서 16A 사이 값이 나오면 돼요. 홀드인 전류값은. 홀드인 구간의 전류는 16에서 20. 아니, 12에서 16. 12에서 16A.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에 값을 여기다가 커서를 놓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전류값 확인할 수가 있겠죠. 커서 놓게 되면. 그래서 분석하실 거는 여기서는 자, 예비 분사 구간 이 부분 화살표해가지고 예비 분사 구간 여기 이렇게 체크해서 주분사 구간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해서 홀드인 전류 그 옆에다가 여기 있는 규정값 사이에 있는 이제 측정값이 나오겠죠. 측정값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옆에다가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암페어. 자, 다음 이제 인젝터 파형을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예비 분사
시간이 되겠죠. 그쵸? 여기는 주분사 시간이 되겠죠. 이 시간 어떻게 돼요? 커서 놓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시간이 표시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직구전압 즉 서지단 값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여기 보게 되면 최대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측정값 여기 보니까 43V가 나왔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적으시고 이 디제이터의 서지단 즉 피크 전압 같은 경우는 약 40에서 80V, 뭐 40에서 70V 사이에 나오게 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출력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출력값이. 그래서 인젝터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파형을 분석하셔가지고 파형이 일정하게 잘 출력이 됐느냐 왜 찾느냐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이런 전류라든가 파형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인젝터하고 이슈 간에 배선이라는 편의 접촉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젝터 자체에 내부의 코일 불량이 이런 거라든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분석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넘버원 TDC. 넘버원 TDC인데 얘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 들어가서 전압값을 5V로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파형을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5V, 좀 아니면 좀 작게 보고 싶다 하게 되면 10V 요 사이에서 전압값을 환경 설정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넘버원 TDC 센서에서 신호선을 찾으셔가지고 탐침하시면 되겠죠. 탐침하시면 되는데, 자, 이 넘버원 TDC에서 탐침해가지고 시동 건 상태에서 하형을 측정하게 되면 이 모양의 하형이 출력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 시간차도 이제 시간차는 하형에 보게 되면 시간차를 빠르게 하느냐, 시간차를 느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폭값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시간차를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분석하기 편하게 시간차 이것도 마찬가지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보게 다 끝나고 일정하게 파형이 출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기서 시동을 끄시면 되겠죠. 끄시고, 자,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자, 얘는 넘버원 TDC는 온오프 파형이 납니다. 1, 0 이런 값이 온오프 파형이 나오는데 일정하게 파형이 나오죠. 나온 상태에서 마찬가지 요 부분, 자, 요 부분 이렇게 시작점하고 한 칸 끝나서 이 부분이 캠축이 1회전 한 구간이에요. 즉, 한 1사이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캠축 1회전에서 한 1사이클 구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1사이클 구간. 자, 얘도 마찬가지. A 커서 B 커서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X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최고점, 그 다음에 최소점, 이렇게 X 표시 나는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옆에 보시게 되면 커서 A 부분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최소값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5V 파형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이 맥시멈 5V 이상 안 나오겠죠. 요 최대값은, 자, 표시해가지고 여기 최대값 1, 최대값 써주시고, 여기 보기는 어떻게 돼요? 커서얘가 5V 나왔죠?
5V. 그 다음에 이 부분 2 최소값 B 부분이 어떻게 0.17V 나왔죠? 17V. 자, 이 최대값은 기준값이 2.5V 이상값이 출력이 되면 돼요. 2.5V 이상, 5V 이하, 5V 이하의 값이 나오면 되고, 이 최소값은 0.8V 이하의 값이 출력이 되면 돼요.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상단부하고 이제 온오프 파일인데 상단부하고 하단부에 노이즈가 없어야지 돼요. 자, 지금 이제 노이즈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건 노이즈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이런 파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노이즈가 아니라 이렇게 매끄러운 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이즈가 심하게 어떻게 돼요? 이런 파형이 찌그러져야 되겠죠?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막 찌그러진 이런 파형, 이런 나오게 되면 노이즈가 있는 거고, 요런 파형은 일정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이즈가 없이 일정하게 온오프 파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2.5V 이상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0.8V 이하 값이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넘버 TDC가 파형이 양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파형이 찌그러짐 없이, 노이즈 없이 일정하게 온오프 파형이 출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최대값이 2.5V 이상 값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0.8V 이하 값이 출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중요한 거는 파형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파형도 출력하는 거, 측정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ISA,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의 파형입니다. 공회전 속도 조절 밸브가 되겠죠. 공전 시에 공회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 얘도 마찬가지 넘버원 TDC처럼 온오프 파형이 나와요. 온오프 파형이 나오는데, 얘는 커넥터가 3핀으로 되어 있어요. 3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핀으로 되어 있는데, 1번은 닫힌 7, 2번은 공통이고요. 3번은 닫힌 T는 1번이 닫히니까 3번은 뭐가 되어 있어요? 그쵸? 열림치가 되겠죠? 열림치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파형 측정한 거는 위에가 닫힘이고 밑에가 열림인데, 위에를 1번을 열림을 하고 밑에를 닫힘하면 훨씬 더 보기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열림하고 닫힘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주치로 확인하시면 돼요. 주치. 열림하고 닫힘은 주치로 확인하시면 돼요. 주치 값 갖고. 자, 주치 값은 퍼센트 나오겠죠. 퍼센트. 그럼 0에서 100까지 나올 거예요. 100까지 나오는데, 자, 열림치는 얘는 50% 이하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게 열림치예요. 닫힘치는 50% 이상 값의 주치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열림이냐 닫힘이냐 하는데 이 파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치값을 바로 확인하시면 돼요. 50% 이하 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 파형은 열림치, 50% 이상이 나오면은 그 파형은 닫힘치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주치를 과연 어떻게 확인하느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커서를 놓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 주치가 표시가 되어 있죠? 주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파형 두 개, 얘는 2채널입니다. 2채널. 여기 채널에 보게 되면은 1번, 채널 1번, 채널 2번 있죠? 채널을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활성화되고요.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창이 나온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그거를 누르게 되면은 창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1번 채널, 2번 채널 두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파형이 두 개가 1번하고 3번하고 합침하게 되면 이런 파형이 나오는데, 1번은 닫힘식, 2번은 공통, 3번은 열림식 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파형이 이렇게 들띠값이 나올 거예요. 들띠값이 나오는데, 자, 요 들띠에 보게 되면은 플러스 들띠, 마이너스 들띠라고 나올 거예요. 맨 위에가 이제 마이너스 들띠로 나와 있고요. 밑에가 플러스 들띠로 나왔어요. 그러면 들띠값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들띠가 37%죠. 플러스 들띠가 63%죠. 저 밑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들띠가 62%, 플러스 들띠가 38%예요. 자, 그러면 요 37% 나온 건 뭐예요? 닫힘식일까요? 열림식일까요? 이게 열림식이에요. 여기는 닫힘식. 마찬가지 밑에도 62%가 닫힘식, 38%가 열림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듀티를 보게 되면, 자, 플러스 듀티는 이 작은 폭이, 요 폭이 플러스 듀티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 이거 제가 적은 건데 여기 잘못됐는데, 자, 요 폭이 작다는 얘기는 듀티 값이 작은 거고, 폭이 넓은 거는 듀티 값이 넓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 표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미 적었는데 제가 잘못 적었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폭이 더 좁은 게 열림식이니까 여기서 열림식이죠. 그럼 여기가 보니까 여기서 하기 열림식이니까 어떻게 50% 이하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50% 이하니까 어떻게 돼요? 37%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37%가 되는 거고, 자, 넓은 게 닫힘식 듀티죠. 닫힘식 듀티. 자, 그럼 여기서 여기는 50% 이상이었죠. 그럼 여기서 50% 이상값이 얼마예요? 63%가 되겠죠. 반대로 열린 코일도 마찬가지. 열린 코일 같은 경우는 넓은 게 열림이에요, 닫힘이에요? 닫힘이에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듀티값이 듀티값이 높다, 걔는 닫힘. 듀티값이 좁다, 작다, 걔는 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닫힘, 이 부분은 열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듀티값을 닫힘시가 62%, 열림시가 38%,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마찬가지 얘도 최고점하고 최저점이 나오겠죠. 자, 여기는 이 아이들 공인 속도 조절 밸브의 전원 전압이 돼요. 아까 넘버원 TDC는 5V로 했었죠. 얘는 출력값이 12V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경 설정, 얘가 지금 항상 설정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20V 설정하면 되겠죠. 항상 설정 20V로. 그래서 최고점은 전원 전압이기 때문에 12V 이상의 전압까지 나오겠죠. 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발전기 전압이 나오겠죠. 13V 이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접지 전압이에요. 접지 전압 구간. 자, 이 부분은 1V 이하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아까 클릭한 대로 출력하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 최대값 그다음에 최소값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잠깐 지우개 지우면 자, 최대값이 보니까 12.33V 나왔어요. 최소값을 보니까 0.3V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12V 이상 나왔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0.3V니까 1V 이하값이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 온오프 파형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 없이, 찌그러짐 없이 일정하게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전원전압, 접지전압, 그 다음에 열림 듀티, 닫힘 듀티가 어떻게 돼요? 규정값 내에서 일정하게 잘 출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형은 양호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ISA에서는 듀티, 열림 듀티가 얼마인지, 닫힘 듀티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전원전압, 접지전압이 몇 볼트 나오는지, 마찬가지 얘도 이 구간이 온오프 해가지고 한 사이클이 되는 구간, 이것만 표시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 센서 파형입니다. 산소 센서요. 산소 센서는 배기가스 중에 산소의 농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산소의 농도가 높으냐 낮냐에 따라서 지금 연료가 분사가 맞냐, 즉 농후하냐 아니면 공기량이 맞냐, 희박하냐를 확인해가지고 이슈 판단해서 이론 공연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는 센서가 바로 산소 센서입니다. 산소 센서인데 요를 보게 되면은 이제 4핀으로 되어 있어요. 4핀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요거 지금 기존에 보게 되면 하나는 2핀이라고 하면 하나는 전원선, 하나는 신호선이 되겠죠. 근데 요즘 나오는 것도 4핀 이상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산소 센서 같은 경우는 지르코니아 타입 있고 티타늄 타입 있잖아요. 자, 산소 센서가 빨리 활성화가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엔진도 일본도 워밍업을 하잖아요. 예열하듯이 얘도 마찬가지 예열이 되어야지 돼요. 예열이 되다 보니까 두 개에서는 뭐냐면 얘를 히팅해주기 위한 히팅 전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핀으로 되어 있는데 센서 측에서 보게 되면은 블랙,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신호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배선이. 얘가 산소 센서의 신호선이에요. 블랙이. 그래서 블랙선을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탐침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탐침을 해주시고 얘를 파열 나오게 되면 지금같이 이러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파형이 출력이 됩니다. 아날로그 파형이 출력이 되는데 가속을 하게 되면은 공기하고 연료 양에 따라 어떻게 돼요? 이게 이 부분의 폭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농후할 때는 희박하냐에 따라 어떻게 돼요? 이 폭이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은 약 2000 RPM으로 가속을 한 상태에서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아마도 가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공회전 시에서 파형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독관이 뭐 가속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공회전에서 출력하시면 되고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여쭤보시던가 아니면 가속해서 출력하시던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얘도 이제 이러한
아날로그 파형이 나오는데, 자, 마찬가지 얘도 이제 시동 건 상태 파형이 나오게 되면 하는데, 얘는 센서는, 산소 센서는 환경 설정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1V 이하 값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1V 또는 1.6V를 넣고 측정하시면 돼요. 측정하면 되고, 시간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 파동을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시간차를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 파형이 출력이 여기 나오게 되면은 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끄시면 되겠죠. 끄고 산소 센서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합니다. 쭉 긋게 되면은 상단부하고 하단부 값이 나눠질 거예요. 자, 산소 센서는 농후하냐 희박하냐를 파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상단부가 농후일까요? 희박일까요? 상단부는 농후입니다. 농후. 하단부는 희박 구간이 되는 거예요. 희박 구간이 되는 거고, 자, 농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력값이 높죠? 높게 올라가는 거, 최대값이 농후가 최대값이 되겠죠? 희박이 반대로 최소값이 될 거예요.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준 상단부는 농후, 하단부는 희박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A 꺼서 B 꺼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어떻게 돼요? 나오겠죠? 근데 이 산소 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시간 워밍업 되지 않게 되면은 이 출력 전압값 최대값, 즉 출력 전압값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정하게 예열이 되게 되면은 전압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예열이 안 되게 되면은 높거나 낮거나 하게 돼서 그때는 이제 가속을 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예열을 시켜주게 되면은 일정하게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니까 최대값이 보니까 1.2V 나왔어요. 그렇죠? 최소값을 보니까 0.1V 나왔어요. 1V. 자,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이렇게 나와서 표시하는 겁니다. 최대값 1.2V, 최소값 0.1V. 보편적으로 이 최대값은 0.6에서 1V 사이 값이 나오게 되면은 정상적인 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값은 0.1V 이 파이에 근접하게 되면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제 희박하냐 농후하냐를 파악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듀티값을 가지고 파악하시면 돼요. 듀티값. 자, 보편적으로 가장 이상적 이동 공연비가 희박하고 농후하고 50대 50이면은 50대 50이면은 가장 이상적인 이동 공연비라고 보시면 돼요. 즉 5대5가 된다. 그러면 희박하고 농후가 번갈아 일정하게 한 사이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희박한지 농후한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보면 여기에 보게 되면은 듀티 하나 표시가 될 거예요. 듀티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마이너스 듀티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밑에 값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플러스 안 나서 플러스를 어떻게 아느냐?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100에서 마이너스 t까지 빼게 되면 플러스 t가 알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t가 뭐냐면은 이 구간이에요. 희박 구간. 이 구간이 지금 듀티 값이 50
7%가 나온 거고요. 플러스 t가 바로 어디예요? 여기겠죠? 여기가 57%니까 노무할 때 플러스 t는 43%가 되겠죠. 얘는 약간 지금 이 파형을 보게 되면은 약간 희박 쪽으로 조금 치우친 거죠. 만약에 이제 거의 50대 50은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7, 여기가 53, 뭐 이 정도면 거의 무난한 거죠. 그래서 요거 주치값을 가지고서 노무하냐, 희박하냐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소 센서가 여러분이 중요시해야 될 거는 최대값, 최대값하고 최소값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 파이어 나오는 가운데 기준으로 상단부는 농후 구간, 하단부는 희박 구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농후 구간의 출력값이 되고, 최소값은 희박 구간의 출력 전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농후한지 희박한지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된다? 주기값을 확인한다. 자, 주기값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주기값이 마이너스 50을 났어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희박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이쪽 하단부니까. 희박 구간이 주기가 57%. 반대로 이제 농후 구간은 43%. 자, 얘 같은 경우도 하향이 일정하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일부 좀 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 되면은 그 이하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구간 내에 전압값 일정하게 출력이 되게 되면은 최대값, 최소값이 규정 범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t, 마이너스 t가 이제 희박과 농후 구간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양호하게 하형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상승했을 때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하강 시에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적으셔도 안 적어도 되지만은, 이제 여기에 있는 시간차를 확인하는 거예요. 상승 시에는 상승한다는 얘기는 농후할 때 판단하는 거고, 하강 시라는 얘기는 희박 구간의 시간을 확인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 농후 구간은 200mS 이하 값이 출력이 되게, 이 시간차가 출력이 되게 되면은 농후 값은 양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차가 하강시 요거 같은 경우는 300mS 이하 값이 나오게 되게 되면 하강시에, 즉 희박 구간의 시간차가 양호하게 출력이 된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요거까지 아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하형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